이 공간이 제가 몇 평이라 그랬죠? 700평. 700평이요. 이런 공간에 시설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못해도 20억입니다. 다 부술 거예요. 이런 사업장에는 없는 콘텐츠를 넣는 게 차별화,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입히면 이 공간이 살아나겠다 이런 걸 상상할 줄 알아야 상가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어서 분양하는 시장이었어요. 그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지어서 팔지 못해요. 그리고 신축하면은 수익률이 안 맞아요.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안에 무엇을 채우냐가 핵심인 시대가 됐습니다. 즉 하드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쉬프트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에 강남구 신사동에 신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걸 진행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건물주의 시장은 이제 지나갔다. 그 건물주 위에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이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 됐다. 즉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임차인만 맞추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안 들어왔었을 때 내가 어떤 컨텐츠를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 저는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가 성공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망한 스터디 카페를 관리형으로 바꿔서 살리는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망한 사업장을 어떻게 살리는지, 공간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이 공간 산업은 크게 우리가 상품을 생각해 보면은 상품이 도입기부터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총 4가지 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세대,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컨텐츠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스터디 카페가 있겠죠. 원래 이 스터디 카페가 뭐였죠? 1세대, 바로 독서실이었습니다. 약간 꿉꿉하고 어둡고 그리고 1인용 좌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독서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GDP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점점 올라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문화가 점점 높아지고 눈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 독서실이 스터디 카페라는 카페 형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작심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1세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의 스터디 카페랑은 좀 다른, 좀 분위기가 조명이 좀 어둡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소득 수준이 불과 4년 전보다 2년 전이 훨씬 더 올라갔죠. 그래서 인테리어가 점점점 모던화가 되고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의 화이트 또는 플랜테리어 해서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1세대는 독서실이죠. 2세대는 1세대 스터디 카페, 3세대는 모던화된 스터디 카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4세대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3세대에서 대부분의 공간 산업이 끝나요.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가게 됩니다. 왜 3세대에서 끝나나? 인테리어로 이 비용을 더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거의 100평의 공간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을 3억을 처음에 투자한다고 했다. 2세대 때. 근데 3세대 때는 뭐 한 3억 5천, 4억을 투자한다. 근데 여기서 인테리어를 내가 더 투자해. 막 5억, 6억 투자해. 그러면 수익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4세대가 뭐냐? 관리형 스터디 카페로 전환되고 있어요. 컨텐츠를 접목하는 겁니다. 컨텐츠. 즉 스터디 카페로 비유를 하자면 모던화된 그리고 플랜테리어가 접목된 스터디 카페의 형식에서 관리형이라는 컨텐츠를 넣어서 객단가를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스터디 카페는 객단가가 13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4주 동안. 근데 내가 관리형이라는 컨텐츠를 넣음으로써 객단가가 무려 3배에서 4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 좌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서 이 업장의 매출액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스터디 카페로만 운영했을 때 매출이 뭐 5에서 600 정도 나왔다면 관리형으로 바꾸면서 그 매출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스터디 카페로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핫했던 사례죠. 고시원입니다. 우리가 고시원이 코로나 시점부터 핫해지면서 검색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년, 22년부터 엄청 수요가 몰리면서 이 권리금 시장이 가격이 거의 10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입하기가 좀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원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1세대, 우리가 고시원 하면 원래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꿉꿉하고 바퀴벌레 나올 것 같고 이런 고시원의 형태에서 2세대, 프리미엄화한 거예요. 인테리어를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3세대까지 저는 갔다고 판단이 돼요. 3세대가 뭐죠? 모던합니다. 흰색 바탕에 좀 더 모던화되고 깔끔하게 바뀐 거죠. 근데 이 고시원에는 더 이상의 컨텐츠를 넣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시원이 4세대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의 아이템을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서 판단하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내가 이 아이템을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공간 산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이 3가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탕후루 들어보셨나요? 한 번씩은 다 먹어봤죠. 탕후루가 한참 핫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입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금방 꺼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논문에도 나와 있고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탕후루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너무 급하게 오르는데 금방 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금방 꺼지더라고요. 근데 이 탕후루로도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탕후루가 한참 이렇게 검색량이 상승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탕후루를 빨리 창업을 해가지고 원금 회수를 빨리 하고 권리금을 받고 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 시장이었어요. 시장 진입 전략 첫 번째는 남들이 진입하기 전에 초기에 빠르게 진입해서 엑시트하고 나오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따가 현장에 나가서 촬영할 키즈 카페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남들이 잘 모르는 시장입니다. 아이가 없는 저는 어떻게 이 키즈 카페라는 사업을 알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컨텐츠들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을 통해서 내가 뭐 100만원, 10만원, 2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데이터를 얻는데 이 돈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을 맺으면 좀 더 내가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을 맺고 그 우수 가맹 지점들의 매출액을 싹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이 빨라진 거죠. 아, 얘네 매장이 5년 차 됐는데 매출액이 지금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구나. 아, 비용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아, 영업이익률이 50% 정도 되는구나. 원금 회수가 1년 안에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들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사업장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니까 상권을 분석할 때도 이 사업장을 그대로 비교, 벤치마킹 해가지고 내가 어디 지역에 할지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지인이나 내가 평소에 이용하는 곳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지인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지인은 주변에서 이런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는 대화도 해보고 실제 매장도 가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커뮤니티 사이트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아니면 점포 라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을 가서 매물로 나온 것들을 살펴보고요. 관심이 있으면 직접 그 점주와 얘기를 통해서 이런 컨텐츠들은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비용이 나오는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과 확인할 때에는 50%만 믿어라 라는 겁니다. 왜냐? 이분들은 명분 자체가 이 매물을 내가 좋은 가격에 팔려고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혹은 조금 많이 뻥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제가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 카페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남들은 이 스터디 카페를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수강생분은 여기에 이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았던 관리형이라는 컨텐츠를 넣음으로써 차별화를 줬던 거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업종, 이런 차별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업종이 있나요? 그런 업종이 있거나 내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한번 그 업종을 보고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석했던 아이템이 있어요. 이건 알려주기 좀 싫은데 알려드려야 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코인 노래방입니다. 뭐 코인 노래방? 한물 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K-팝.
그러니까 20대들도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인 노래방을 좋게 봤고, 코인 노래방을 제가 분석했던 건 첫 번째,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니던 거는 지하에 있는 이런 일반 노래방이었어요. 근데 프리미엄화가 됐죠. 코인 노래방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 별 노래방, 락큐 이런 걸로 변하면서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좋아졌죠. 그리고 지하가 아니라 상층부로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컨텐츠방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코인 노래방 유명 프랜차이즈들 미팅을 많이 해봤었는데, 여기서 제가 뽑아냈던 건, 지금 코인 노래방 시장에 유명 기업들,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대표들이 다 40, 50대더라. MZ세대의 감성을 입히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세대, 이 컨텐츠를 분명히 이 코인 노래방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다라고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찾기 전에 일단 제가 코인 노래방의 산업을 좀 더 몸으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인수를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잠깐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 산업은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건 남들이 잘 안 해. 조금이라도 차별화될 여러분들만의 컨텐츠가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만 얘기하면은 좀 답답하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모 지역에 700평 그리고 800평 정도 규모의 키즈 카페를 현재 입점하려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가서 상권도 어떻게 분석했는지, 아이템을 왜 여기에 접목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장이 생겼는지 비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개발이 되고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또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요. 제가 앞에 얘기했던 내용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보시면 이 공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제가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총 공간의 면적은 약 700평 정도 되는 엄청 큰 규모입니다. 이 공간 사업 같은 경우 세대를 구분해서 마지막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는 없는 콘텐츠를 넣는 게 차별화,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 부술 거예요. 새로운 컨텐츠를 입혀서 이 건물 자체를 살릴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원래는 음식점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를 접고 나갔어요. 이 공간은 저희가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키즈 카페의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입히면 이 공간이 살아나겠다, 이런 걸 상상할 줄 알아야 상가를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멋진 키즈 카페로 바꿀 예정입니다. 왜 키즈 카페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성이에요. 마켓이 얼마나 크고 어떤 차별점을, 진입장벽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공간이 제가 몇 평이라고 했죠? 700평. 700평이요. 이런 공간에 시설을 하면 얼마나 될까요? 못해도 20억입니다. 근데 이 공간을 20억 들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진입장벽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성인데, 키즈 카페가 코로나 때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 있던 업체들이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진입장벽과 차별점을 가져가겠죠. 첫 번째, 압도적인 규모의 차별점. 두 번째, 시장성. 충분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시장 상황상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은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장에 들어가서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점점 줄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왜 키즈 카페인지 전 이해 안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줄고 있는데 이거 왜 하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까보니까 애들 인구가 주는 건 맞지만 특정 지역은 오릅니다. 어딜까요? 신도시, 그리고 교육시설이 잘 돼 있는 곳. 이곳은 교육시설이 매우 잘 돼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구가 늘 뿐더러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 키즈 카페가 들어가기 좋은 상권 뭐 그런 게 있나요? 들어가기 좋은 상권은 당연히 고객이 많은 거죠. 그럼 고객이 어디 많을까요? 엄마들이 많은 곳. 애들이 많은 곳이죠. 애들. 우리의 고객은 애들이죠. 그리고 공급자가 얼마나 있냐를 체크해봐야 되고, 그 지역의 객단가 이런 걸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본 다음에 접근을 하면 충분히 좋은 상권을 지금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작은 것 같은데 면적이, 저 뒤에가 다 주방이에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럼 가서 같이 볼까요? 이런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뒤로 쭉 다 주방 시설이에요. 쭉. 엄청나게 넓죠? 여기가 다 주방
시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매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나가거나 이런 데가 많거든요. 오늘 이렇게 현장을 직접 나와서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경매를 할 때 이런 시설들을 많이 보게 될 거다. 이 시설의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봐요. 이런 시설이 막 어지럽혀져 있고 더럽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상가의 본질, 이거를 깔끔하게 다 치웠을 때 월세가 얼마일까? 아니면 내가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 뭘 넣어야 잘 될까?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초보 때는 이런 시설을 딱 와서 보잖아요. 그럼 뭐야 바퀴벌레 있어.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본질에 집중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년, 25년에서 상가의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고금리였다가 금리가 낮아지면서 상가의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금금리가 금리가 올랐을 때에는 거의 4%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많이 떨어졌죠. 내가 예금을 4%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가가 수익률이 4%에 나왔어요. 현금을 주고 상가를 샀을 때 1년에 4%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금을 할까요? 상가를 살까요? 똑같은 4%라면 당연히 예금을 하겠죠. 왜? 무위험이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금이 한 2%대로 낮아지고 상가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뭘 살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상가를 해야겠죠. 예금 금리와 보통 상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예금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가로 더 수요가 많이 올 수 있겠죠. 수요가 상가로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의 가치가 높게 매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가의 시기가 좀 더 올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상가 매물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공간, 배우 세대가 약 1만 명 이상 있는 공간을 어떤 사업으로 700평을 채울 건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키집 카페 말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키즈 카페로 정말 멋지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후속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